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들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죠. 조기 대선은 기정화됐다,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일단 스스로 판단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꿈꾸는 대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탄핵 선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빠르면 한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사이에 그렇게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이재명이 기대하는 바는 탄핵은 100% 인용이 될 거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이 두 달 뒤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겠냐. 늦어도 5월 중순쯤에 조기 대선이 열릴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꿈꾸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5월 초 중순 사이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그 전에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또 모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게 속전속결 633 원칙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기적 같은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제 2심이 3월 한 중순 말 사이에 이제 있을 예정이니까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 한 달 반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흘러왔던 과정이 이재명이 뜻하는 대로 흘러온 적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원래 제일 처음에 12월 3일에 계엄이 터지고 난 뒤 지금까지 2월 한 중순, 2월 말 사이까지 그 모습도 이재명이 기대했던 거는 180도 다른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거는 야 윤석열 탄핵시켜, 한덕수 탄핵시켜, 뭐 그리고 최상목 우리말 안 들어 그냥 탄핵시켜, 다 탄핵시켜가지고 그냥 우리 대번에 바로 대선 치러가지고 나 대통령 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꿈꾸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 꿈이 알고 보니까 개꿈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달, 뭐 두 달도 아니잖아요. 두 달 반에서 세 달, 여러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난 두 달 반의 시간도 이재명이가 아니 우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펼쳐졌던 것처럼 앞으로 두 달 반, 세 달 동안에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클릭도 하고 좌클릭도 하고 뭐 좌우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주 전과가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인생도 음주처럼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좌파라고 했다가 어제까지는 무슨 뭐 극좌 무슨 뭐 운동권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보니까 우파가 되어 있고 중도 우파가 되어 있고 지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이재명의 또 다른 뻘짓이 뭐가 있냐? 이른바 비명, 친문이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같은 경우는 김경수와 만났죠. 그렇죠? 김경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또 적통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와의 만남도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비명 행사의 대표 주자 그리고 또 이재명을 때리는데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했었던 박용진과도 또 만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13일에 만났던 김경수 같은 경우도 벌써 돌변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박용진 같은 경우도 이번에 21일 날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뭐 조금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김경수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비판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그렇게 비명들을 갖다가 끌어안는 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이거는 근데 두 번 속는 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을 갖다가 구라를 치고 앉아 있으니까 비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재명한테 이번에 서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총선이다 보니까 공천 눈치가 있다 보니 그렇게 이재명 쪽에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좀 더럽지만 그냥 뭐 같이 있자 냄새나지만 코 막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비명들이 갔었다라고 해도 이번에는 뭡니까? 총선이 아니라 대선입니다. 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당 전체 자기의 정책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는 이른바 줄을 서는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분명히 다른 맥락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일단 박용진을 만났을 때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보니까 박용진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동하기 전에 저도 사람이라서 지난 15일 이재명의 전화를 받고 15일에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만 생각이 다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새끼를 찢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욕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과거에 붙잡히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오늘 여기 온 것으로 지난 악연은 털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박용진의 지금 얘기만 일단 들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 겁니까? 여지껏 있었던 내가 어떤 고통당했던 거,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찍혔던 거, 그거 내가 다 꼬매겠다. 내가 다 꼬맬 테니까 앞으로 그냥 나가자라는 것인데, 꿈에도 빨리 꾸매면 어떻게 됩니까? 진물나고 이거 난리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용진이가 지금 이제 막 억지로 자기가 막 봉합하고 막 꼬매고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꼬매지 마십시오. 괜히 그 전문가한테 안 맡겼다가 그거 나중에 다 물집 잡히고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을 하기 또 전에 이재명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당회의를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힘들다. 이거 뭐 만나는 도중에 했나 봅니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거를 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공적인 역할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지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용진 의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뭐 표현했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야, 까부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냥 이번에 그냥 내 편으로 와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거야. 찢어지기 싫으면은, 드럼통에 갇히기 싫으면. 이 얘기 아닙니까? 무슨 놈의 이재명이가 국민과 국민을 위해 가지고 하는 공적인 역할이다? 이 말을 지금 이재명 입에서 지금 이게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한 번이라도 한 톨이라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아니 뭐 변호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공적을 위해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지 권력의 욕심, 지 어떤 정치적인 입지, 이거를 위해서 해왔던 것이지, 뭐를 위해 가지고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해왔던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요. 지 손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힘들다? 지나가던 개도 안 웃습니다. 아니, 지 손으로 다 찢어놓고 지 손으로 다 그냥 비명행사를 시켜놨으면서 뭔 놈의 뭐 지 손으로 하는 게 뭐 힘들었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저희가 느끼기도 그런데, 박용진 같이 실제로 찢긴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드리냐, 이거 납득이 안 될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일날 김경수 만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만나서 서로 막 웃고 악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뭐 이상한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라고 또 지 뇌가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또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으로 갑자기 뇌가 갔는지. 그 얘기를 딱 나오자마자 바로 대번에 김경수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습니까?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이재명이야 중도 보수로 간다고?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그 생각 동의 안 해. 이게 무슨 놈의 악수를 갖다 하면서 웃었던, 일주일 전에 그렇게 웃었던 사람의 모습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야 김경수 만나고 박용진 만나고, 박용진이가 내가 이제 상처 꿰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다? 하등 의미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헛개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신나가지고 양대 노총까지도 방문한다라고 하는데, 노총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이 계속 눈치 보고 있죠. 지난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그 기업들 모아놓고 52시간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하자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다음날 또 가서는 이제 주 4일제로 하자라고 미친 소리 하잖아요. 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대통령 생각하니까 노총만 바라고 가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무슨 꼬라지 34%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40%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고 여당의 지지율이 무슨 뭐 민주당의 뭐 역전이 되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 35%가 안 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개딸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상당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윤석열도 못 찍겠지만 이재명도 못 찍겠다. 국민의힘 못 찍겠지만 민주당도 못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워 담기 위해 가지고 노총과도 거리를 조금 두고 중도 보수 클릭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진짜 뭐라고 합니까? 이 기회주의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시겠냐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눈을 떴고요. 2달 반 동안 펼쳐졌던 그 모습이 이재명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 펼쳐졌던 것처럼, 앞으로 2달 반도 결코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김부겸도 만나, 임종석도 만나, 그리고 또 김동연도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몸소 보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